전 과목 10회독을 한다면 합격권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길라잡이 공길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그러한 여러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와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카페에 저의 합격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후기를 봐주셨고 그리고 댓글로 궁금해 하시는 여러 질문들을 저에게 또 남겨주셨고 또 저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고득점을 또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중에 기본 인강 5과목은 몇 개월 잡고 들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이미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1월 안에 모든 기본 강의를 다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는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제외한 다른 4과목은 1월 안에 그 모든 기본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었고 한국사는 1월 중순 정도 되어서야 제가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본 강의 안에 국어의 문학이나 비문학 그리고 뭐 한자성어 이런 부분은 제가 기본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문법과 규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문학 중에 문학 개관, 비문학 개관, 그러니까 개관 부분만 제가 들었지 그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그 국어 강의를 들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같은 경우에도 A, B, CD급으로 나눠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CD급은 제가 처음에 이론 강의를 들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한 달간 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기본 강의를 제가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한국사는 1월 중순이 넘어서야 제가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이 요일별로 공부 과목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루에 공통 과목 3과목은 조금씩이라도 다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2과목은 격일로 공부를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이제 월수금은 뭐 사회, 화목토는 행정학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은 번갈아 가면서 했고 공통 과목은 3과목을 조금씩이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스케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회독 할 때 복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1회독 할 때에는 그 모든 강의를 다 듣는데 제가 좀 집중을 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특별히 갖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독하는 정도의 복습 수준을 제가 갖고 제가 모든 강의를 다 듣는 데에 처음에 1회독 강의를 들을 때는 그냥 듣는 데 완강하는 데에만 제가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질문 중에 인터넷 강의와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독학 공부의 비중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강의에 의존하는 편이었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었고 또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인강을 통해 그 배워야 하는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한국사 기출 강의나 국어의 문학 강의나 비문학 강의, 기출 강의 그런 것들은 제가 선택해서 강의를 듣긴 했지만 다른 분들이 어쩌면 많이 듣지 않을 영어 모의고사 같은 강의는 제가 영어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그 모든 차에 해설 강의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도 제가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었는데 그 모든 회차의 모의고사 강의를 전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 가장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과목이 초반에는 영어였고 또 후반에는 행정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집중해서 푸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지 제가 그것을 조금 배우고 싶었습니다. 또 내용을 아는 것과 또 문제를 빨리빨리 정확히 푸는 것은 또 문제에 접근하는 또 방법은 또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영어 그리고 행정학 과목을 제가 최대한 강의를 많이 듣고 특별히 모의고사 강의는 제가 꼭 들어서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지 그것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체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어 선생님께서 문법을 어떻게 푸시는지, 문법의 보기를 어떻게 보시고 분석하시는지, 그리고 독해의 그 해석들을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떤 문장에 또 어떤 문단에 또 집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독학하는 것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 비중을 두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인강 배속 듣기를 하셨나요? 그리고 했다면 몇 배속으로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익한 부분이 바로 이 배속 듣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배속 듣기를 이용하면 실강 학생들보다 많은 부분에서 시간들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2배속으로라도 제가 최대한 배속하여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말의 속도 그리고 저의 회독의 횟수 그리고 그 내용을 얼마나 제가 인지하고 또 숙련되었는가에 따라서 배속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만 저는 최대한 이 배속을 이용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기출은 모르는 부분만 강의를 들었나요? 라고 하는 또 질문도 있었는데 기출은 보통 해설을 보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회 경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든 모르고 있는 내용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그러한 기출 강의였습니다. 또 질문 중에 국어 같은 경우에 문학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어 문학은 가장 공부하기가 애매하고 좀 난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학 공부를 할 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 그리고 기출 안에 있는 그 문학, 기출 문제집 안에 있는 문학, 그리고 모의고사 때 만나는 문학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최대한 이 기본 강의, 그리고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보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기출풀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저도 한국사 기출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 한국사 기출을 1회독을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속도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게시글 댓글에는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몇 문제씩 풉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회독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자신들의 공부량을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들을 보고 조금 마음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속도와 비교해서 그분들이 엄청 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한국사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기출이나 뭐 기본 강의나 회독하는 그 회독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사 기출을 처음 회독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느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리더라도 좀 더 정확히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환길 한국사 3.0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이 해설의 내용들을 정말 한자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집 안에 있는 모든 해설 부분을 다 읽으니까 기출문제는 1회독으로 했는데 기본 개념, 기본 강의를 몇 회독 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환길 3.0 이 한국사 교재가 해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출문제는 또 중요한 개념들이 또 반복되는 또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또 다르지만 그 문제 안에 있는 개념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또 해설을 보면은 또 기본 강의를 똑같은 내용을 또 보는 또 그러한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출 문제집 해독이 굉장히 느렸지만 그 느린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문제집을, 특별히 기출 문제집을 얼마나 빨리 회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집중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이 기출문제집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주신 질문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스케줄 안에서는 과목이 바뀔 때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또 피곤해 있는 또 뇌를 또 깨우고 또 잠도 깨우고 하면서 충분히 휴식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체 수험 생활을 볼 때에는 공부를 쉰 날은 저희 엄마 생신 때 집에 다녀온 날 그날을 빼고는 저는 전혀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최대한 만나지 않고 생활 패턴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집 안에서 계속 공부만 하면서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제가 했던 그 생활 패턴대로 그대로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휴식이 능률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엄마의 생신 때만 쉬었던 것은 처음부터 제 마음에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마음을 편하게 했고 이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몸도 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던 것이지 억지로 쉬지 않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삶을 조금 돌아보고 휴식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는 전 과목 10회독을 한다면 합격권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공무원 시험을 처음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회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회독이라는 것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회독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독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서 저는 스스로 제 마음에 이렇게 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보자, 그리고 끝까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10회독은 하지 못했지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회독을 한다고 해도 합격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0회독을 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회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합격할 수 있듯이 회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독의 숫자가 아니라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중력을 가지고 10회독, 20회독을 한다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독의 숫자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공부의 패턴이 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될 것이고, 또 회독이라는 회독의 숫자라고 하는 그러한 미신 가운데 우리의 또 공부의 집중도를 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에게 해주신 질문 중에 제가 선택 과목을 행정학을 했는데 행정학 교수님의 일회독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심화 부분을 듣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을 과감하게 도전을 했는데 거의 다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조금 배속을 높여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들었던 그런 강의였기 때문에 배속을 높여서 다시 한번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에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들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기출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행정학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기본 강의를 2번 들었고 또 기출 문제를 제가 한 2회독 정도를 했고 그 이후에 심화 강의, 그러니까 AB급 말고 CD급을 저는 그때서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좀 탄탄히 하고 심화 강의는 좀 뒤에 저는 들었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도 또 공부하면서 행정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지만 끝까지 행정학은 사실 좀 불안한 가운데서 공부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독해 천재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문제집을 풀면서 현타 오는 거 주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독해 천재가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독해 천재를 풀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집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을 알고 풀었습니다. 이 문제집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풀었는데 실전 문제 유형편과 실전편이 있었는데 실전 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었는데 10문제 중 절반도 못 맞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고 풀었는데도 이게 틀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 이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고 차라리 지금 틀리고 시험 때 맞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현타를 극복하였습니다. 독해 천재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실전편 말고 유형편은 저는 앞부분 풀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어려운 수험생들 안에서도 매우 유명한 어려운 걸로 유명한 대신 문제의 질은 굉장히 높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습니다. 다 어려우니까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합격 수기 아래 댓글로 달아주셨던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고득점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정답도 절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을 나눴을 뿐이니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조금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는 조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들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말씀들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디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도움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길라잡이 공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